근데 이낙연이 과연 그걸 몰랐을까? 욕먹을 거라는 걸? 아니야. 알았을 거야. 아주 잘 알았을 거야. 이낙연이가 정초부터 뜬금없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언급했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낙연의 무슨 속셈일까? 이낙연 혼자서 결정한 걸까? 일단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영향이 얼마나 클지 모르는 일인데, 앞으로 지금 보궐선거가 몇 달 앞에 있고 또 올해 한 중반부가 넘어가면 이제 슬슬 대선 랠리 분위기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정도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그냥 혼자서 그냥 언론사랑 인터뷰하다가 툭 튀어나왔다? 그냥 무심코 튀어나왔다?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뿐이다? 절대로 안 될 말이지. 공식적으로는 자기 말로는 부인을 하고 있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 그냥 혼자 한 말이다. 근데 아니지.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오는 행동이고 사전에 교감이 충분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마도 한두 명이서 짠 그림도 아닐 거야. 여러 명이 참여해서 정확한 시기에, 정확히 계산된 시기에 나온 이야기야. 지금 저쪽 입장에서 가장 꺼려지는 시나리오, 이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가장 꺼려질 시나리오가 뭐냐면, 대선 랠리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후보가, 야권의 후보가 대통령 사면을 들고 나오는 거야. 뭐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 국민 대통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든, 상처 입은 국민을 달래겠다고 이야기를 하든,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든, 수사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야권의 그 누군가가 대통령 사면이 가능하다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 이쪽은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고. 아직 그 탄핵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남아있고, 또 상당수의 이쪽 진영 사람들한테는 가슴에 그게 어떤 앙금으로 남아있어. 이걸 잘 포장해서 다들 동의할 수 있는 그 누구의 감정도 거스르지 않는 레토릭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충분히 던져볼 만한 승부수거든. 야권에서 이 이슈를 먼저 들고 나왔을 때 여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그때 가서 뭐라 그럴 거야? 재심판론을 들고 나올 거야? 뭐 5년 전에 심판했는데 지금 한번 더 심판합시다고 할 거야? 아니야.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쪽에서도 말하기 힘들고 언급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또 이쪽에서도 역시 말하기 힘들고 언급하기 어려운 주제인 거야. 그러면 저쪽 그 여당에서 선거 때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 그치. 지금 사실 그러려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봐야 맞는 거야. 최악의 경우에는 보수 진영이 분열돼서 이낙연 찍자고 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탄핵이라는 이슈와 연결이 있는 사람이야. 윤석열 총장도 그렇지. 그리고 김종인이 국힘당의 대선 주자라고 아예 명명을 해버린 몇몇 사람들 있잖아. 유승민이건 오세훈이건 다 이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낙연은 직접 칼을 휘두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배신한 사람도 아니야. 원래 그쪽 진영이었거든. 그런데 이낙연이 과거는 딛고 일어서자, 국민 대통합하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빨린 소리 좀 하면서 나오면, 어쩌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에이씨 이낙연 찍자,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데 이낙연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두 분 감옥에 계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진짜로 에이씨 이낙연 찍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전체적으로 널리 그런 분위기가 퍼지는 않을지언정 누군가가 일부 계층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거든. 그렇게 되면 표가 갈리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의견이 그렇게 갈리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면 정치 혐오가 더 생겨. 그러면 투표를 하기 싫어지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 에이 그냥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을 찍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쪽은 분열이 되는 거야. 6.29 선언을 보면 당시 노태우 당대표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김대중의 사면 복권을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김대중이 사면 복권이 되면서 마치 상대 진영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상대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해. 그래서 양김의 지지율을 합치면 노태우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갈라지면서 여기가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낙연이가 노리는 속셈이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 그치.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결과를 저쪽에선 가장 원하겠지. 그런데 이낙연이가 자기 진영 쪽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더라고. 김남국이 같은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리안 같은 저작 사이트까지 해가지고 이낙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잃는 게 많은 수 아닌가? 근데 이낙연이 과연 그걸 몰랐을까? 욕먹을 거라는 걸? 아니야. 알았을 거야. 아주 잘 알았을 거야.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심한지 약한지는 모르겠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하면 욕을 먹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 아니야. 다 예상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일단 단기적인 지지율은 떨어지지.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장 선거 있는 거 아니잖아. 저기는 지금 국회의원 됐고 선거는 아직 1년 반 가까이 남았잖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대선 후보 등록했니? 아니거든.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 떨어져도 나중에 다시 오르면 돼. 저쪽 진영이 이쪽 진영이랑 다른 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저쪽 진영은 누가 시키면 군말 없이 해. 저쪽 진영은 족보가 완벽하기 때문에 족보가 높은 사람이 이래라 라고 딱 이야기하면 그 밑에 애들은 군말 없이 따라. 정말로 군말 없이 따르는 거야. 후보 일단 정해지지. 지금 욕하던 사람들 아무 상관없어. 그대로 거기다 표를 던질 거야. 아무런 고민 없이. 지금 이낙연을 죽이네 살리네 뭐 개혁의 걸림돌이네 무슨 당대표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둥 무슨 윤리감찰반에 신고를 하는 놈이 다 있더라고. 그런 인간들 나중에 후보 딱 정해지지 군말 없이 지지하고 군말 없이 찬양해. 그게 우리 진영이랑 그쪽 진영이 다른 거라고.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작년 4월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드느냐 아니냐를 두고 여당이 엄청 싸울 때가 있었어. 그걸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유한국당을 엿먹이겠다고. 근데 만들어 놓고 막상 까놓고 보니까 이득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가져가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지들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안 된다, 뭐 신뢰를 지켜야 된다, 이익을 쫓아야 된다. 지들끼리 한참 싸웠다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어떤 서울 모처 중국집에 여당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 우리 지금 망하게 생겼다. 만들어야 된다.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안 된다. 막 이 이야기를 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옆방에 모 일간지, 모 신문사의 기자들이 밥을 먹고 있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기사화를 해. 여당 중진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 큰일 났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 이 보도가 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엄청나게 욕을 먹어. 신뢰를 저버렸다. 무슨 쥐새끼들처럼 모여서 역적 모의를 했다. 난리가 났다고. 근데 덕분에 그 얘기가 지지부진 정체돼 있다가 갑자기 얘기가 확 진전이 되면서 결국은 위성정당을 2개나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넌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 중진 몇이 욕을 먹긴 먹었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어쨌든 당을 뭔가 지네 입장에선 당을 살리는 이 엄청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에이 얼굴 한번 팔고 그냥 이득을 얻자 이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 버린 거야. 그러면 욕을 먹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100번이라도 욕을 먹지. 생각해봐라. 기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옆방에 여당 중진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했다? 막 옆방에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긴 했단 말이야. 근데 형이 생각하기에 문재인이가 이 사면을 받아들일까? 일단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는 사실 열흘밖에 안 남아서 큰 의미는 없고 내가 보기엔 그냥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좀 간을 보겠다 요 정도 의미만 있는 거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딱 문대령통이 갑자기 자 오늘 그럼 사면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사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아마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뭉갤 거야. 그러면서 가장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을 그 순간을 기다리겠지. 그게 보궐선거가 됐든 대선이 됐든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대답을 안 하고 몇 달 뭉개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아까 그 시나리오가 되는 거야. 이낙연 찍으면 사면된다. 이 시나리오로 바뀐다고.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아마 문재인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뭔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친문 클리앙 쓰레기들의 태세 전환 그게 아마 엄청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야. 하루 만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낙연 잡아서 족쳐야 된다. 무슨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 무슨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된다. 이러던 놈들이 하루 만에 입장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꾸는지 볼만할 거야. 그러면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저런다는 거네? 그지. 수령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왕좌왕 하는 거야. 양떼처럼. 지금 저 짝애들이 우왕좌왕 하는 게 김어준이가 뉴스 공장 나와가지고 지령을 이렇게 설파해줘야 되는데 그 김어준이가 요새 방송을 안 한다면서 자가격리한다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지령을 안 내려주니까 쟤들이 우왕좌왕한다는 말이 있긴 있더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쟤들은 족보가 칼 같아서 위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단계별로 착착착착착 똑같은 이야기를 해. 이게 얼마나 깊은 정치적 계산이 들어있는지, 쟤네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낙연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글이 하나 있어. 민주당의 홍보소통수석이라는 박수현이가 쓴 글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첫째, 사면을 하든 안 하든, 둘째, 임기 내이든 다음 정권으로 넘기든, 셋째, 임기 내이면 올해이든 내년이든, 넷째, 올해이면 보궐선거 전이든 후든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문재인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운명입니다.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것은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 같니? 이낙연이 혼자 한 게 아니고 다 정치적인 거네. 그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거 정치적으로 필요에 따라 결정할 거니까 니들 나서 갖고 꽥꽥대지 마라. 이낙연 욕하거나 문재인 욕하지 말라. 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야. 조용히 해라. 정치적으로 결정할 거다 지금.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국힘당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려운 문제지. 왜냐하면 지금 국힘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도 없고 반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찬성을 하기도 괴상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치, 김종인 체제에서는 더 그렇겠지. 그렇지. 지금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스탠스가 어중간한 데다가 자기가 대신 나서서 사과까지 한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야. 민주당에서 오늘 회의 결과가 이거거든.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할 수가 없다. 그럼 뭐 김종인이 뭐 할 거야? 대신 사과했는데 이젠 대신 반성할 건가? 그럼 우측 진영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자칫하면 이건 상대방의 꽃놀이패가 된다. 왜냐하면 저쪽이 사면을 한다는데 우측 진영에서 나서서 아니라고 그냥 두라고 니들 사면 따위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없다고. 박수현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든 안 하든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선거 전에 하든 선거 후에 하든 그건 우리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알아서 하겠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해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야. 자칫하면 저쪽이 착한 일하고 보수 진영은 서가지고 박수나 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저쪽이 착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수 진영이 나서서 그거를 회방 놓는 꼴이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이렇다 저렇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고.